네, 오늘은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이제 최저임금으로 40시간씩 맞벌이를 했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살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출을 하게 되는지 이 계산을 해보고, 내가 뉴질랜드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다, 아니면 힘들겠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실한 계산을 해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 현재인 연도 기준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이고요. 지금 어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3.15불입니다. 그리고 40시간을 일주일에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926불이 지금 임금이 되는데, 이걸 토대로 맞벌이를 했을 경우에 얼마를 버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2주를) 더하면 1인당 48,152불이고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다음에 2명이 벌면 96,304가 되겠네요. 일단 48,152불 기준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국세청 같은 IRD라는 곳이 있어요. 세금 관리하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면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현재 최저 시급을 적용하고, 세금은 또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인당 48,152불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7,378.01이 나오네요. 그러면 48,152에서 7,378.01을 빼면 세후 47,773불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2명으로 맞벌이를 계산을 하면 81,547불이 나오네요. 그러면 한 달로 계산을 해서 한 달에 6,795불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는데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제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구글에 검색을 해본 결과로는 4인 가족 기준 6,000불에서 7,000불이면 에버리지 익스펜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략을 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소비를 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격은 크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끼면 더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겠죠. 근데 두 분이서 맞벌이를 했을 때 지금 세후 들어오는 금액을 보면 얼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게 다 계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음식에 주당 238불 정도 쓴다고 돼 있는데, 뭐 음식에 더 쓰실 분과 덜 쓰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근데 외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비용들이 너무 비싸서 사실 식자재나 이런 거는 크게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칩이, 그러니까 그냥 뭐 햄버거 같은 거 간단히 먹고 이런 게 1인당 2만원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은 뭐 8만원은 그냥 나가는 거고. 근데 칩이라는 기준이 정말 그냥 싼,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국수 하나 먹고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즈너블리 프라이스드 된 게 뭐 이 정도면 거의 4인 가족이면은 뭐 10몇만원 나가는 거고, 파인 다이닝 좀 좋은데 가면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외식을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외식 한 번만 하면 일주일 식비가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국에서는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 외식비가 비싸지도 않고 해서 그냥 밖에서 먹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여기 와서는 외식을 거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다 리즈너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이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클랜드 시티 기준으로 방 3개에
주당 800불 미만으로 찾아봤는데 412개 정도 나오는데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충분히 구할 수는 있어요. 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렇게 뭐 타운하우스 같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래 새로 된 타운하우스도 괜찮은 가격들에 나오고 트레이드미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지역 같은 거 이런 거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이런 걸로 알아본 결과로 둘이서 최저임금으로 풀타임으로 맞벌이를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최소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회 초년생이 다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와서 자기 직장에서 일했던 경력과 이런 것들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학력도 사실 이 NJQ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사회 초년생이 앞으로 미래를 이제 밝게 꿈꾸면서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 매일 외식하고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열심히 전략하고 아끼고 노력해서 임금도 늘리고 해서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고생 안 하고 난 다 누리면서 영주권도 탈 수 있고, 네, 가능하죠. 뭐 한국에서 많은 걸 쌓아놓고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버는 걸로 어떻게든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 초년생이 다시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EC 페리티, 그러니까 EC 티처 퀄리파이드가 됐을 때 이제 임금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는 레벨 7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레벨 7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 7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바첼러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That is not teaching qualification이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에 관련된 학과가 아니라도 레벨 7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바첼러를 가지고 있으시면 29불 78센트가 시작하는 시급인 거예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서 뭐 마스터 디그리가 있으면, 티칭이 있으면 이제 30불부터 시작하는 거고, 네, 석사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레벨 9이라는 거는 레벨 9이 석사인데 이게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EC 석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EC 석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국에 유치원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절반으로 해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일을 했으면 6개월 인정을 해주고, 물론 한국에서 서류나 이런 걸 다 떼와야 되긴 하는데 그게 인정이 돼서 뭐 5년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2년 반 경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번 뛰어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7단계에서 시작 시급이 36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력이 쌓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당 40시간씩 1년을 일을 하면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연봉은 30불 83센트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2년, 3년, 4년, 5년, 6년 가면은 이제 시급이 44불이 되는 거죠. 6년 후에.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게 3단계까지 시작한 사람은 여기가 맥시멈이고 4나 5에서 시작한 사람은 여기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이제 맥시멈 그게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센터 매니저가 돼서 하던지 아니면은 여기 이상으로 시급이 올라가는 거는 없고, 근데 여기 처음에 경력을 쌓아서 이제 경력을 받아서 나가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 경력 꼭
뭐 영문으로 해서 하나 경력 증명서 같은 거 하나 받아오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급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24년 거잖아요. 2022년인가 2023년 거 페리티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는 3단계가 26.9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단계가 29.78이잖아요. 연차가 쌓이면서 시급이 올라가는 걸 제외하고 그냥 이제 우리 이씨 사람들 월급이 너무 적다 라고 정부한테 얘기를 해서 정부가 받아들이면 이렇게 시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 정확히 22년인지 23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3년이라고 계산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23년에 시급 26.9불을 받고 40시간씩 1년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걸 채웠어요. 그러면 2024년에 받을 임금은 원래 시급 27.9였잖아요. 근데 이게 2024년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4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불 83센트를 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게 얼마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씨 협회도 있고 이런 곳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40시간씩 열심히 일해서 시급을 올리면서 또 정부에서 이제 페리티 자체를 올려주는 게 있으면 그 부분까지 반영하면 5년 6년의 미래만 봐도 시급이 지금 최저 시급보다 거의 2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영주권을 딴 후에 남편이 또 다시 이런 쪽으로 공부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미래에는 충분히 더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지겠죠. 다만 이제 현재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안하고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민성의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뭐 미래를 아는 분은 인간으로서는 한 명도 없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시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다면 어떻게든 시도해서 노력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다 저렇다 뭐 뉴질랜드가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 정부 사이트나 뭐 세금 사이트 이런 데서 이제 정확하게 공시가 되어 있는 이런 임금들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 초반에 이렇게 가능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